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4권. 고려인들은 왜 전쟁 중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 대장경이 불에 타버렸다고? 요즘은 몽골군보다 고려왕실이 더 밉다네. 백성은 내팽개치고 강화도에 숨어서 자기들 목숨만 지키려는 꼴이란. 쯧쯧. 몽골이 자꾸 침입하자 백성들은 왕실과 정권을 잡고 있던 무신들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무신들을 욕하자 무신을 대표하고 있는 최후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몽골도 문제지만 백성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야. 최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급하게 달려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난번에 쳐들어온 몽골군 때문에 부인사의 대장경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초조 대장경은 고려 초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께 나라를 지켜달라는 마음을 담아 새긴 불교 경전입니다. 그런 대장경이 불에 타다니 소식을 들은 최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라? 대장경이? 모여있던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은 대장경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불에 타버렸으니 불안한 백성들이 폭도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면 어찌합니까? 최후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얼마 후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대장경을 다시 새기는 것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신하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대장경을 만들다니요? 대장경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오. 하지만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오. 대장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은 나 최후가 낼 것이오. 모여있던 신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두 물러가자 최후의 아들 최양이 불평했습니다. 아버님, 대장경을 만든다고 백성들이 다시 우리 편이 되나요? 게다가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우리 돈을 들여서 그런 걸 만듭니까? 지금 우리는 백성들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 있어. 언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 진짜 무서운 것은 몽골이 아니라 백성들이란 말이다. 그것과 대장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거라. 나라 안에 온 백성들이 부처님께 몽골군을 내쫓고 우리 고려를 지켜달라고 빌면서 정성껏 대장경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어찌 되겠느냐? 자연히 왕실과 우리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고 몽골군에 대한 미움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겠지.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게 아니냐. 최양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성껏 대장경을 새기면 이번에도 부처님께서 나라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난 백성들을 달래는 것이로군요. 그렇지. 어떠냐?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해볼 만한 일 아니냐. 돈이야 또 긁어 모으면 되는 것이고. 역시 아버님이십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1236년 강화도에는 대장도감이, 경상도 남해연에는 본사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강화도와 남해는 대장경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몽골의 침입에도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꾼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장경을 다시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몽골군의 칼에 가족과 재산을 잃은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처인성 전투에서 어머니를 잃은 겸이도 아버지를 따라와 있었습니다. 어느덧 7살이 된 겸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아버지, 대장경이 뭐예요?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엮은 거야. 옛날부터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대장경을 귀하게 여겼단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대장경을 만들면 부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 나라를 보살펴 주실 거야. 정말요? 그렇고 말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온 일이 있었단다. 그때도 고려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 대장경을 만들었지.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이 고려를 구해주셨어요? 그렇단다. 신기하게도 거란이 스스로 물러났지. 우와, 어서 대장경이 완성되면 좋겠어요. 어느새 감독관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각각 알맞은 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겸이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네는 나이가 몇인가? 올해 30이옵니다. 체격이 좋군. 자네는 나무를 베는 일에 참여해주면 좋겠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허리가 굽은 할멈이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몰려든 사람 중에는 여인과 노인도 많았습니다. 그럼요. 할멈은 일꾼들의 식사를 맡는 주방 일을 도와주십시오. 모두 하나같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했습니다. 팔만대장경,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을까? 숲에서는 나무베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판은 아무 나무로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꼭 3번 나무와 돌배나무를 베시오. 이런 나무들은 나뭇결이 촘촘하여 글을 새기기 좋다오. 감독관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자 도끼를 든 일꾼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3번 나무가 있습니다요. 이것부터 베면 되겠지요? 일꾼은 당장이라도 나무를 벨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감독관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어리오. 40에서 50년 된 나무 중에서 굵기가 50cm 이상인 나무만 베시오.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대장경 경판이 될 수 있다오. 그럼 이 나무가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자 감독관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크기가 적당하다 하더라도 휘어짐 없이 곧게 잘 뻗은 나무인지 확인하시오. 나무 하나를 고르는데도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롭게 골라서 베어낸 통나무는 바닷가로 옮겨졌습니다. 나무를 잘라 그대로 놓아두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기가 마르면서 갈라진다오. 하지만 바닷물에 담가두면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감독관이 설명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독관은 설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2년간 나무를 바닷물에 담가둘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나무를 소금물에 푹 삶아서 진을 빼고 다시 1년 동안 그늘에서 말려야 하오. 그래야 나무가 단단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대장경을 새길 나무를 준비하는 데에도 좋게 몇 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경판으로 쓸 나무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들은 경판을 보관할 건물을 짓고 여자들은 온나무에서 진을 내었습니다. 이 온나무 진은 나중에 완성된 경판을 덧칠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몇 년 후 경판을 만들 나무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성스레 길들인 나무를 경판 크기로 만들어야 하오. 경판의 크기는 가로가 70cm, 세로가 24cm, 두께는 2.6에서 4cm 정도요. 대장도감의 목공실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정성스레 대패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하는 톱질 소리와 대패질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겸이는 아버지 옆에서 경판이 알맞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양팔로 안아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돌뿌리에 걸려 툭하면 넘어져서 혼이 났지만 이젠 제법 익숙한 솜씨입니다. 다들 이리로 와서 식사하세요. 아낙네들은 일꾼들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도 일꾼들의 톱질과 대패질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를 길들일 때 일반 백성들의 공이 컸다면 이후의 작업에서는 문인과 승려 그리고 각공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문인들은 종이에 불법을 썼습니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께 그리고 제석천을 비롯하여 33천의 호법 영관들께 아뢰나이다. 그 옆에는 문인들이 쓴 불법을 읽은 후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한 글자가 빠졌어. 이 내용은 빼는 것이 좋겠소. 글자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각공들이 글씨를 새길 차례였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경판은 충분히 숨이 죽었고 뒤틀림도 없었습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았으며 결도 잘 정리되어 글씨를 새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각공들은 불법을 적은 종이를 경판에 뒤집어서 붙이고 그것을 밑그림 삼아 글자를 새겨나갔습니다. 오늘날의 도장처럼 평평한 면에 글자가 도드라지게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추어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올리고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새긴 글씨가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글씨를 다 새기고 난 뒤에는 나무로 된 경판에 벌레가 먹거나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칠도 했습니다. 완성된 경판에 먹을 골고루 바르고 종이에 찍어내기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수백 수천 장이라도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고려를 지켜주신 걸까? 이렇게 작업한 경판이 하나하나 쌓여 어느덧 8만 개를 넘었습니다. 1251년 마침내 8만 대장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만들기 시작한 지 무려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몽골이 또 한 번 쳐들어왔고 8만 대장경이 완성된 후에도 2차례나 더 쳐들어왔습니다. 벌써 6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몽골군은 물러갔습니다. 얼마 후 겸이는 아버지와 함께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강화도 선원사를 찾았습니다. 선원사는 대장도감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처음 대장경을 만들러 왔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옛날 몽골군에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던 7살짜리 겸이는 어느덧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 위에도 듬성듬성 하얀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참으로 길고 모진 세월이었다. 겸이와 아버지가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정말 부처님이 매번 우리 고려를 도와주신 걸까요? 겸이의 진지한 물음에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전 왠지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부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제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고 몽골군이 또 쳐들어올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언젠가는 물러가지 않겠느냐. 예. 부자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법당의 풍경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4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